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 못하도록 어떤 시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출근 저지 투쟁을 했죠. 네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예. 영상을 통해 나와 있는 분들을 보니까 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사실 그게 출근 저지 투쟁이라는 게요. 네네. 그 정보가 입수가 되면 네네. 뒷구멍으로 일찌감치 들어갈 수가 있고 아예 출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대회비에 준해서 움직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명수에 반대하는 사람들, 네네. 문재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네. 우리 편이죠. 네. 아,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소리가. 다시 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편에게도 네네. 우리 편에게도 사실 처음부터 말씀을 네, 드릴게요. 처음부터 예.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지금 네. 그 김명수에 반대하는 사람들 네네. 그리고 애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반문 애국자들이 네. 모인다고 모였는데 음. 이게 사실은 대회비 비슷했어요. 네네. 왜냐면은 출근 저지 투쟁이었기 때문에 사실 알리질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모여달라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 모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예, 경찰들이 그거를 명목 삼아서 사실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했잖아요. 네네, 여차하면 맞습니다. 잡아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리두기 문제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도 못하는 수준으로 분노들이 있었어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진짜 그러니까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그 분노의 정도가 경찰들에게도 전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네, 작년 8.15 집회도 예.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이 나온 건 그 분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오늘 네네.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형식의 출근 저지 투쟁이었는데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경찰들이 그것을 거리두기 통제를 못했다는 거는 경찰들도 동의하는 거죠. 왜? 김명수 거짓말이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김명수의 거짓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구를 똑 닮았습니다. 예, 성은문 씨요, 이름은 문재인. 오늘 예. 또 그 거짓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따가. 문재인의 거짓말은요, 네네. 할 말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건 거짓말 수준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증거만 포착되면 예. 체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5천만을 상대로 거짓말했잖아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70억을 상대로 거짓말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네네. 뭐 국내 정책이야 국민들을 상태로 거짓말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내 정책이나 정치는 네. 하지만은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이거는 네. 전 세계 인류를 상대로 거짓말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가장 큰 적이 지금 누굽니까? 네. 김정은이잖아요. 네, 근데 북한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한 거. 이거는 전 인류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인터폴에 의해서 체포돼도 상관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거리두기 관련돼서 네. 박영선 의원인가요? 예. 한마디를 또 내뱉었는데 예. 이게 또 형평성에 문제가 또 있어요, 늘.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네. 박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건 살짝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며칠 네. 전 얘기인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2월 1일 얘기예요. 예. 어묵유세 방역 위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박영선, 이낙연 그리고 우상호 이렇게 와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마스크 벗고 시장 통해서 예. 오뎅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뎅을 갖다가 열심히 먹었는데 예. 자 보시면은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공적 업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공적 업무일 때는 저렇게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예. 쓰는 걸 안 해도 괜찮다. 안 해도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세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남대문 시장에서 어묵 먹는 유세를 했는데 우상호, 박영선, 이낙연이 먹었는데 인파까지 몰려서 북새통을 일었다고 했거든요. 복지부와 서울시가 괜찮대요. 이유가 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 및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모임 행사는 예외가 허용된답니다. 아니 방역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예. 과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예외가 없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예외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남대문 시장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를 이제 했는데 딱 네. 보이시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 및 기업 경영 활동의 필수적인 모임 행사는 예외가 허용된다.
근데 이게 필수적인 거냐? 자, 보시면은 서울시 전통시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네. 또는 영업제한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친목 형성의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게 네. 금지된 거지. 정당이 네네. 행정 및 공공기관으로 보고 네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네네. 왜냐하면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 즉 사적 결사체로 본다는데 마음대로 서울시 복지부는 이거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인은 네네. 보건복지부의 논리에 따르면은 네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집합금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사실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예.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반대 국민들 쪽에서는 야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과학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대로 하면요. 예전에 네. 정은경이 네. 그 문재인한테 임명장 받을 때 보면 아유, 그 작은 그러니까요. 건물에 네. 막 바글바글 했었잖아요. 난간에 막 직원들 막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 최근에 보면은 네. 그 신안에다가 네. 48조 풍력 발전 그 한다고 네네. 예,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문재인이 수십여 명의 공무원들에 둘러싸여서 참. 뭐 당신은 나의 노경 뭐 사랑해요 뭐 이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은 다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치 활동은 네네. 저촉이 안 된다라는 새로운 보건복지부의 이 유권 해석이 만약에 평등하게 적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기독자유당도 모여도 상관없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공적 업무니까. 공적 이게. 업무니까. 네. 유세한다. 우리도 서울시장 네네네. 후보 낼 거니까 네, 유세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꾸 논란을 만드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이거 정해놓은 룰을 본인들이 지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들이 할 때 야 우린 괜찮아. 너넨 하지 마. 나중에 기독자유당은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시장 통해서 만두 좀 먹었다고 칩시다. 네. 칼국수 좀 먹었다고 칩시다. 난리 날걸요. 네. 그럼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네. 아니 니들은 오뎅 먹었지 않냐? 그러면 오뎅과는 다르다. 이럴 사람들이라니까요. 아 정말 근데 문제는 예. 그걸 또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여론조사가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문재인이 반등을 했다. 40% 중반대까지 반등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 새 주가 돼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은 네. 30%대로 다시 떨어졌다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예. 원래 거짓말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메꾸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줄여줘요. 음. 늘려줬다, 줄여줬다, 늘려줬다, 줄여줬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닥 네네. 민심이거든요. 아,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거는 네. 지금 좌파 언론 JTBC에서 지금 기사를 냈단 말이에요. 오후 5시 47분에 낸 거니까 1시간도 안 된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설 앞두고 여론 악화에 놀랐나 민주당 마음 같아선 거리두기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거리두기를 폐지를 하면 네. 거리두기를 폐지하면은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거리두기라는 게 네네. 형평성의 문제인데 지금 아까 보셨듯이 우상호랑 박영선이랑 이낙연은 따닥따닥 붙어서 오뎅을 먹어도 괜찮은 상황이고 네. 이게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려도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 네. 뭐 설교할 때도 특정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가 있었는데 예. 예배를 통해서 예.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발표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도 유독 예배 감시가 심해요. 저희는 사랑제일교회는 사실 주요 타겟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 주에도 3명의 공무원들이 왔어요. 네. 구청에서 왔는데 사실 구청 직원들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출근하는 날도 아닌데 나와서 일을 해요. 근데 그 구청 직원들은 교회 관계자분들과 굉장히 친해요, 이게. 그래서 너무 잘 지키고 계시네요. 근데 문제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압박이 심하니까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네. 이 형평성 문제인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리두기는 풀고 싶다. 네. 근데 이게 거리두기 타이밍이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거리두기를 네. 설 연휴 지나면 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설 연휴가 지나면은 3월 1일이 2주 정도 남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거리두기를 풀어서 또 퍼뜨리게 만들어 놓고 한 2월 말부터 네. 서서히 올라가는데 네. 옳았구나 해가지고 또 3월 1일 때문에 또 퍼졌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가 이게 뭐냐면 거리두기 당장이라도 풀고 싶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네. 진짜로 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거리두기만 풀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네네. 사람들이 그동안 그 소상공인들 네.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딱 왜 설 연휴까지는 지금 거리두기 유지를 네네. 하겠다고 했잖아요. 설 연휴 끝나고서는 하면은 3월 1일에 맞춰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이 사람들이 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어떤 타겟을 또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의혹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타겟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네네네. 광화문 세력, 사랑제일교회 어. 이건 지금 거의 공식처럼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참. 그리고 네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또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4차 재난지원금 당정협의 시작하겠다. 돈 풀겠다. 이거는 선거 앞두고 돈 풀겠다. 이거는 지금 매번 완전히 사실 공식이 반복되고 돼버렸다. 있는 공식입니다. 공식이 돼. 예.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이 공식에 자꾸 속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속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속으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이 돈 풀기 그러니까 설 명절 앞둔 여론 악화에 대응이 지금 서투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도 지금 정세균이 설에도 가족 친지끼리 만나지 말라고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가 뭐냐? 설에 모여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소위 말하는 설 밥상머리 네네.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맞습니다. 무시 못하죠. 근데 이번에는 네.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작년 4월에도 네. 설 밥상머리 걱정들을 쟤들이 했죠. 근데 어찌저찌 또 돈 풀기로 넘어갔으니 네네. 이번에도 또 설 밥상머리 모임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돈 풀고 거리두기 완화하고 설 끝나자마자 완화하고 그리고 3월 1일에 확진자를 늘려버린다. 이거 우리가 이번에는 안 당하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우리가 맞습니다. 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안 당합니다.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자들은 똑같은 그 작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우리가 대응을 잘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대응을 잘 해가지고 저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좀 주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아예 지금 너아라 TV나 아니면 제가 하는 긴급 속보 홍철기 네, 이게 재갈을 진짜 물리기 위험합니다. 위해서 예. 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유튜버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그 사회에 끼친 네. 그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해서 네. 예전 같으면 손해배상은 딱 그 손해배상액만 손해배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은 네. 엎어서 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실제 피해는 100억이지만 네네. 그 100억을 갖다가 엄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이거 심리적으로 타격 준 게 있고 무형의 그게 있으니까 아예 앞으로 이런 일을 못하도록 몇 배로 따따블로 쳐버리겠다. 그래서 100억짜리 손해배상을 1000억을 때리고 이런 거예요. 미국에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벌금 5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네네. 말 법한 일을 네. 몇천만 원 때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유튜버들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예.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못하도록 완전히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하겠다는 그리고 기준은 사실 저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돼라는 안 되는 기준을 거예요. 저들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아, 와,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이거 지금 네네. 지금 그나마 사실 우리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요. 네. 유튜브가 서버가 네. 국내에 없고 네. 관리 주체가 미국이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광고 제한이라든지 노출을 줄이는 거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 갖고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삭제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냐? 그냥 아예 그 내용 갖고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겠다는 거죠.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데 특히 사실 네네.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권
또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개인의 네. 의혹들을 너아라 TV와 네. 그 관련하시는 분들이 지금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연 문재인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느끼는 그렇죠. 게요. 영상을 저희가 올려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영상 지금 조회수가 벌써 한 40만 건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는 진짜 합리적 의심이 간다.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고 또 공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해 주시는 분도 네, 사실은 그 예를 들어 조우석 기자 같은 분은 예. 사실 그 메이저 언론사에서 네네네. 30년 이상 맞습니다. 근무를 하신 분이고 예. 실제 취재를 해서 지금 증인들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녹화까지 해놓은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근거가 있는 얘기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을 매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럼 사람 마음에 100억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0억 때려지면요. 못해요 사람이. 벌벌 떨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왜? 대를 이어서 갚아야 되는 돈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빨리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희 플랫폼도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유튜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국본 지금 여기서 장병련님 대국본 앱으로 방송하면 되겠네요. 또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 많은 가입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USB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네, 할게요. 네, 맞습니다. USB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가짜 뉴스라고 했었어요. 예. 더 이상은 가짜 뉴스라고 못하죠. 네, 정광훈 네. 목사님이 네,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USB 전달이었는데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오리발들 네, 내밀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어요? 아사히 신문 예를 들고 그래가면서 네. 국내에서는 근거를 얘기할 수 없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얘기하고 SBS에서 올 초에 얘기하고 그리고 중앙일보가 따라서 얘기해서 지금 중앙일보, 조선일보, SBS 수준이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 네. USB가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USB가 전달된 것까지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국가 기밀이라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 국가 기밀이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지만 네.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을 줬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어버이 수령이죠 지금.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는 댓글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네. 상식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 기밀을 적에게 넘겨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두 글자로 댓글 올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참. 네. 아니 우리나라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다가 넘겨요. 예. 근데 그 안에 내용이나 정보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간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그 갈 필요가 없고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네. 국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기밀 자체 넘긴 것 국가 자체가. 기밀을 네. 김정은한테 갖다 줬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이거 근데 나오네요. 막 간첩, 여적. 예. 네, 진짜 반역입니다. 사실 반역. 예. 네. 요즘 막 올려주시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그럼요. 반역, 간첩, 뭐 매국노 감청, 역적 뭐. 영어로는요. 네네. 영어로는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스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에스피오나지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우리말로는 딱 네네.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정광훈 목사님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 재판 도중에 예. 이제 그 고소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에게 간첩이라고 한 부분 때문에 네. 고소가 되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판사님이 이제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생각하냐? 그 근거가 뭐냐 대체?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USB를 넘겼잖냐. 그 보도되기 전이에요. 이번에 이 난리가 나기 전에. 네, 난리가 나기 훨씬 전인데 USB를 넘겼다.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나오기도 전 이야기거든요. 판사들이 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고를 했으니까 다시 재판을 해도 네네. 재판장이 그 얘기를 또 볼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네. 전 기록을 갖고 와서 봐야 될 테니까. 근데 보면은 USB를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조사를 안 해도 재판장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USB 전달은. 근데 그거는 그 안에 계시던 변호사님들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심지어 변호사님들도 그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좀 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USB를 어디서 자기들도 모르니까. 뭐지? USB를 언제 넘겼지? 얘기했는데 언론에서 갑자기 USB가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와 정말 목사님 얘기는 시간이 지나야 증명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맞아요. 더 진짜 뉴스예요. 더 진짜 그러니까. 뉴스. 야, 진짜 대단하죠. 네, 저도 이 얘기 듣고 진짜 너무 놀랐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심각한 근데 내용들인데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예. 거예요. 지금 보면 여전히도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방송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은 네. 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네, 일부가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댓글이 계속 달려요. 예, 예. 사실 너와라 TV에도 이상한 예, 댓글들 이상한 달리잖아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네. 음해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네, 기독교가 개입이 되면 네, 그 보수가 이게 분열이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종교가 왜 애국 운동에 들어오냐? 우파 아니다. 그 무슨 저기 그 잘못 알고 있는 내용 같고 저희가 뭐 김무성 얘기 한두 번 합니까? 이거 네, 네. 우리 시청자들은 다 외우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김무성을 갖다가 내치게 되면 네, 김무성이 적게는 40몇 명, 많게는 60여 명을 끌고 나가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을 일단 꽉 잡고 있어야지 네, 네. 되고 그것 때문에 백석이라도 건진 거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증명이 됐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글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대안이 있습니까? 없대요. 없어요. 대안은 없는데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또 싫어해요. 아, 싫어해요. 참 이게 진짜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신 대안 자체가 그러니까 김무성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4월 총선 때까지. 아니 김무성한테 목사님이 얘기하셨다니까요. 네. 내가 당신을 이용하겠다. 네, 총선 때까지 이용하고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김무성 의원 쪽에서도 알겠다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 이제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아니 마치 뭐 목사님과 김무성이 손을 잡고 네. 뭐 영원 무궁히 함께 가는 것처럼 이상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여기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 관련돼서도 이제 하셨어요 얘기를. 나를 비방하는 모 유튜버들, 예. 어떤 교수 그리고 무슨 연구소 이런 데 이야기를. 아니 우리는 얘기해도 돼. 네, 목사님은 네, 목사님이시니까 얘기 못하지만 김세희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교수인데 이정훈 교수님에 예, 이정훈 대해서도. 씨라고 있어요. 네. 그 도울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건 나는 그들이 우파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 아, 그 포용하게 저도 우리 영상 편이니까. 봤어요. 네, 예, 우리 우리 편이다라고 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생각을 하다. 예. 자 이건 있어요. 네. 목사님은 포용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도 또 목사님을 돕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잘못된 얘기가 퍼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비판해야 아이, 되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당연히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해야 되는 우리는 해야 돼요.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는 해야 돼. 목사님은 포용하시고 네네. 우리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했던 얘기가 저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실제 이 애국운동을 내가 하고 있는 이 본심과 사실을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정체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네. 목사님은 자 당연히 이제 그 신앙이 먼저시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은 또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다 하나하나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애국운동의 리더로서는 네네. 목사님은 대한민국과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이승만 정신 그것만 지키면 한미동맹 네. 이것만 지키면 되는 분이세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설립 이념, 그러니까요. 이 자유를 지키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 함께 뭉쳐서 1차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누구의 생각이 더 옳은가는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다퉈보자. 그러니까요. 그 의미인데 일단 지금 이 목사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우파 진영이라고 말한 유튜버들은 보면 일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저기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뮤지컬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예, 예. 그걸 또 이렇게 그 예약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막 뉴스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기사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해서 네. 이미지를 깎아먹는다고요. 애국은 그리고 그 뮤지컬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네네. 그 광부랑 그 간호사 네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가기 전에 달러가 필요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 음. 뭐 이러면서 돈을 벌어야 해. 그래서 우리는 학력도 속이고 갈 거야. 뭐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네네. 좌파가 보기 위해 사실 파독 광부, 파독 간호원 분들이 예. 돈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달러 벌어야지 하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대한민국 살리려고 간 맞습니다. 거예요. 실제 그분들을 통해서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사는 어떤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 어르신들. 그래 놓고서는 공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일단 공연장을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왜? 공연장에 구조가 있기 그쵸. 때문에 연습을 하려도 네. 그 공연장의 구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영국도 세트장이 계속 돌아가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냥 따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시기와 질투를 하니까 그 비슷한 것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광약교에서 움직이는 거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딱 뭐 있으면은 딱딱딱 천막 치고 네네. 딱딱딱 하고 저기 물통 세팅 군대 김밥 쫙 조직입니다. 들어가고 예, 네. 빵 들어가고 우리가 공연한다고 하면요. 네네. 예. 그냥 우리는 공연을 그냥 많이 해봤잖아요 사실 네, 교회에서 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후원 받아가지고 그거는 아닌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일단 대의가 해결이 되면 다 그렇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목사님이 네. 포용하자고 하셨으니 네. 예, 얘기하시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목사님은 포용하시고 네. 우리는 또 목사님을 보필해야 되니까 저희는 사실을 말을 해야 네, 됩니다. 팩트를 얘기를 해야 저들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 아니고 목사님이 의중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의중을 알면서도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우파를 분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진짜. 막아야 됩니다.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됩니다. 네.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뭐 토악질이 난다는 둥 이런 얘기는 이제는 끝내야죠. 예. 네, 끝내야 됩니다. 넘어가죠. 또 이제- 예. 네, 이거 좀 넘어가세요. 예, 예. 이번에 또 김종인, 예. 국민의힘 김종인이 이번에는 문재인의 거짓말, 아니 문재인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예. 오늘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씨가 네. 가짜 뉴스의 성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김종인 씨는 그 동안에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눈치를 많이 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도 하고 이게 지금 해도 너무한다 싶으니까 뭔가 이제 전환이 얘기를 했어요. 필요했던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여기 얘기했던 가짜 뉴스들 이렇게 보시면요, 그냥 네. 일반론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요런 단어를 썼어요. 가짜 뉴스 성지순례.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네네네. 우리 또 어르신께서 또 성지순례라는 단어 누가 써줬는지 네, 누가 얘기를 해준 했어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자의 동반자라고 주장했는데 네.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건 그냥 일반론이에요. 뭐 특권 반칙 없는 세상 이런 거는 그냥 일반론이에요. 누구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중요한 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요건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네. 이건 무슨 자신감을 갖고 김정은이 비핵화가 의지가 있다라고 확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변호를 해줬잖아요. 네, 그거는- 분명히 본인들이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국정원이 김여정 위임 통치 관련해서 얘기한 거 이것도 거짓말이다. 네. 그다음에 면 마스크면 된다. 이거 정말 심각해. 이건 명확한 얘기죠. 이거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KF94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면 네. 마스크면 된다. 그다음에 백신 확보를 둘러싼 정부의 상호 모순 등을 얘기를 했대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가짜 뉴스를 얘기를 했는데 정권발 가짜 뉴스라는 게 문재인발 가짜 뉴스지 않습니까? 네.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권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 한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 사실 우린 처음부터 얘기했고 이제서야 이제 네. 김종인 어르신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믿을 수는 없는 분이지만 요 얘기 자체는 맞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오죽했으면 이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호영이
윤석열은 문정부의 검찰총장이라더니 대통령 거짓말했나. 박범계가 어제 뒤통수 친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문재인이 거짓말했죠.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면은 인사 협의하겠다면 했어야 되는데 또 뒤통수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가 거짓말 얘기할게요. 문재인 이건 좀 충격적이에요. 한국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경제 위기 지금 경제가 파탄이 났는데 문재인은 지금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체? 그러면서 딱 얘기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대. 이거 부정하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채팅 올려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지금 경제가 위기가 극복이 돼서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고요. 아니다.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고 있다. 2번을 눌러주십시오. 경제가 잘 되고 있다. 1번. 경제 완전히 망했다. 2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경제 위기 가장 잘 극복했다는 말을 부정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경제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가 좋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진짜? 제 주변에도 아니 상가 가보면요, 지금 나온 게 엄청 많아요. 빈 상가들이요. 엄청 많아요, 엄청 정말. 많죠. 진짜 충격적. 와, 폭발했습니다. 2번.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가짜 뉴스 되는 거예요. 문재인 기준에서. 우리 잘못하면은 이거 갖고 징벌적 손해배상 당할 수 있다니까요. 와, 이게 진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 2번이죠. 1번 혹시 있으시면은 올려주세요. 1번 있으신 분들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분이랑 대화를 좀 나눠볼게요. 없다니까요? 네, 다 2번이지 않습니까, 지금? 2번이 엄청나죠. 있다. 최은실님. 예. 제가 볼 때 잘못 누르셨어요. 잘못 누르셨어요. 제가 볼 때. 저 최은실이란 분 제가 댓글 몇 번 뵀었는데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잘못 누르신 거죠. 네.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고 밑에 그 글자를 2번으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네, 2번. 2번이죠, 2번. 2번이에요. 이건 소상공인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달님은 안드로메다 외계인이라고 빡상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요것도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체포됩니다. 이거 이거 외계인설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외계인설 위험할 수 있어요. 네네. 우리 동네 몇 년 된 빵집도 문 닫고 마트도 문 닫았어요. 파리바게. 와, 진짜. 이게 명예훼손이요. 황당한 얘기면은 원래 명예훼손이 안 걸려요. 원래 황당하면 그냥 웃고 넘기는 거는 모욕 정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명예훼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정권은 문재인 외계인설 얘기해도 걸지도 몰라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지. 그 정도입니다, 이제. 아니, 그러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라니까요. 걸지도 몰라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정말. 그런데, 자,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정은경이 지금 뭐 화이자 공급 지연에 대비해서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책 같아요. 화이자 6만 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나서 화이자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좀 늦게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이게 초도로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코백스라고 해가지고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그 후진국들 위주로 공동 구매를 하는 건데 거기에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랑 캐나다 두 나라, 뉴질랜드 정도? 세 나라 정도가 지금 그 코백스에다가 달라고 했거든요. 5천만 중에 5만 명 하라고 5, 6만 명 하라고 지금 그 파이자를 했다는데 그것도 늦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코백스가 약간 공동구매 하듯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구매요. 약간 좀 살기 어려운 나라들에서 공동구매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거기에 껴들어가 있어요. 껴있어요. 이거는... 지금 파이자가 우연케자인데 그 코백스 안에 아스트라제네카도 많이 들어있고요. 코백스는 못 사는 나라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산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그 코백스 안에 있는 특정 백신은 우리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그 백신 접종을 마음대로 못 맞잖아요. 맞습니다. 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못 맞겠습니다. 러시아 백신 못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맨 뒤로 가요. 1년을 걸릴지 2년을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맨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년 기다렸어요. 네. 내 차례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또 아스트라제네카야. 아, 또 러시아야. 지금은 아직 중국까지는 얘기가 안 됐는데 지금 러시아께 뭐 92%니 이런 소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믿을 수 네네. 있다? 그럼 러시아 거 다음에는 뭐예요? 중국 거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 차례가 또 중국이야. 황당한 일이 벌어진 끝까지 못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아, 이거 진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어땠어요? 문재인이 최선의 백신은 마스크다 얘기했죠. 네. 치료제 개발된다 했죠. 근데 지금 치료제 개발된 거 어떻습니까? 중증 환자한테는 안 듣는다고 나왔죠. 경증 환자한테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 경증 환자라는 게 뭐예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 좀 감기처럼 앓다가 지나가는 거 맞습니다. 알아보셨잖아요. 네네. 사실 그게 저도 그 격리돼 있었지만 예. 약을 처방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진짜 그냥 격리 수용소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격리됐다가 예. 2주 동안 격리된 공간에 혼자 있다가 나오는 거. 이게 다거든요, 사실. 크게 위험한 사람들은 또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어서 어디 병원이 아니라 예전에 무슨 어떤 체육시설 저기 남산에 가지 않았어요? 네, 남산 그거 그 쪽에. 옛날에 그거예요. 저기. 호스텔 유스 호스텔인가? 그게 그 네. 유스 호스텔이 옛날에 네. 안기부에서 이렇게 저기 코로 설렁탕 먹던 자리예요. 그게 그 중덕의 유스 호스텔이죠. 네네. 그거 옛날에 그게 네네. 그 대공부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뭐 어떤 의료 장비나 이런 게 예, 있는 게 없죠. 아니라 예. 그냥 쉬다가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약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지금 결국은 러시아 백신 녹십자에서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녹십자 말고도 지금 네네. 강원도에서 또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이거 아, 갖고서는 이거 참-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니까 국내 네. 생산분들 먼저 투입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믿을 만한 걸 갖고 와야죠, 이게. 아이 참.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화이자 그 처음에는 그래서 치료제면 된다 했다가 예. 나중에는 처음에 사과 비슷하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과가 아니라 문재인이 화를 냈잖아요. 네네.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똑바로 말한 보고 지가 안 했어. 언젠데. 언젠지 그러더니 또 바로 또 나와서 왜 화를 냈는지 바로 화내자마자 나와가지고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 맞았어요, 여러분들. 다 맞았는데 지금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자, 근데 한다는 소리가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65세 이상은 맞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은 어렵다라는 지금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고위험군은 65세 이상이에요. 맞아요. 예,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위험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맞지 말라는 게 추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와도 크게 뭐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맞을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답답해요. 네. 만약에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서 지금 김종인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예. 이 가짜 뉴스 그리고 정말로 그 USB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위험한 이적 행위로 밝혀진다면 네. 사실 국민특검단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체포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죠. USB도 있고요. 그다음에 USB를 전달했다면 그거는 진짜 심각한 일인데 네. 이미 전달했으니까 이건 뭐 네네. 상당히 지금 그런 거죠. 네.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울산 함영 수사, 네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월성 원전. 예. 그러니까 북한 원전도 있지만 월성 원전도 이게 네, 수치 네. 조작을 만약에 뒤에서 지시했으면 이거 상당히 큰 거고요. 네. 울산 함영 수사 건 같은 경우는 선거 개입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선거 아닙니까? 꽃이에요. 헌법을 이거는 위반 정도가 아니라 파괴한 행위거든요. 네. 이건 지금 그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총장은 이걸 나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권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지금 메시지를 줬냐면요. 예. 대전이라고 딱 집어 얘기해요. 월성 원전은 내가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근데 지금 뭐가 내가 자신이 없냐면은 네. 정권만 바뀌면 울산 함영 수사 할 수 있다. 라임 수사 할 수 있다. 근데 이야. 지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네. 사람들이 다 얽혀 있잖아요. 네네네. 열 몇 명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울산 네. 함영수에 청와대 사람들 네. 다들 있고 울산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 다 얽혀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증명하기가 지금 마지막 방점을 찍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라임 같은 경우도 네. 굉장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재철이 네. 그 법무부의 검찰국장 하다가 지금 남부지검장으로 갔잖아요. 남부지검장에서 라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부지검 그동안에 붙잡고 있던 사람이 이종수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서로 자리를 맞바꿨어요. 라임은 맞겠다는 거예요. 금융사건은 맞겠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게 정권만 바뀌면 쉽다. 그런데 만약 정당에서 때려주고 네. 그 다음에 언론에서 때려주면 좀 하기가 편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나서면 네네. 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탄핵감이기 때문에. 네네. 왜냐? 맞습니다. 탄핵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법적인 판단이 나기 전에 네. 탄핵을 먼저 해버리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탄핵을 먼저 해버린다니까요.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기 전에 네네. 이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게요. 그 예. 절차적으로 네네. 사법적 판단이 나기 전에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해버리고 국회에서 해버리고 탄핵해버리고 촛불로 태워버리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지금 월성원전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지만 울산 함영수산은 요 정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SOS를 쳤어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 우리가 보도해 주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USB 사건의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USB 문제를 제기하면서 간첩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네네.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네네. 결국에는 시민들이 했고 네네. 정광훈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 그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 거를 받아먹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이제는 원전 관련해서는 네. 이제는 그러면은 3월 1일에 우리가 다 뒤집으면은 결국에는 끌어내리고 체포하고 탄핵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전화통이 불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특검단에 들어오시겠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모인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이 국민특검단 안에 지금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빗발치고 예. 있다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그 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네. 그 재능 기부 형식으로 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절차들이 다 갖춰져서 만약에 네. 경찰도 그리고 검찰도 그리고 공수처도 제 역할을 못 한다면은 네. 국민들이 결국에는 국민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청년들이 왜? 논리적으로는 우리 애국자들 어르신들이 다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결국엔 마지막에 뚫고 가려면 결정적 순간에는 청년들이 뭉쳐야죠. 날라다니는 청년들이 네, 필요해요. 맞습니다. 싹싹싹싹 피해가지고 어딘가로 이렇게 가가지고 네. 끌어내리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청년들이 필요한데 네. 지금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전광훈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USB 안에 그렇죠. 반역행위가 만약에 들어 있었다면 이게 진짜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체포해야죠. 네. 그래서 체포들은 네. 지금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으니까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청년 여러분들도 네네. 지금 다 왜냐면은 젊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를 폭발을 시켜야지. 옛날에 4.19도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4.19 혁명이 이제 그 의거가 그 성공한 것은 네. 쉬워요. 뭐냐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나왔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일어나면 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뒤집어야 뒤집힙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이 여론조사 여러분들 보시면요. 저 같은 40대 이거 진짜 반성해야 돼요. 반성할 줄도 몰라요. 이미 끝났어요. 그냥 버리고 가도 돼요. 근데 30대는 살짝 돌아섰고요. 20대, 10대는 완전히 돌아섰죠. 요즘에 18세부터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네네. 18세가 선거 연령으로 낮춰졌기 네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18세부터 하는데 10대, 20대가 이미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10대, 20대들이 결국에는 예. 특별검사팀에 체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다 몰려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3월 1일에는 네.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저희가 필요한 곳에서 네. 대국본 앱을 통해서 공지가 그 메시지들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겠지만
그 청년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은 우리가 끝장을 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화면에 대국본 앱 1천만 회원 모집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회원가입이 한층 더 쉬워졌습니다. 이제 전화번호 인증 절차도 저희가 다 없애놨기 때문에요. 굉장히 쉽게 회원가입에 등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가지고요. 대국본 치시고 설치하신 이후에 회원 가입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까지 완료를 하면 대국본의 한 멤버십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10분, 100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이 대국본을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의 소리를 통해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자꾸 연락이 오고 있어가지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 또 다음 주 매주 월요일마다 부장님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